안녕하세요. 개아토피 클리닉 TV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에디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코로나 2차 백신을 했는데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더니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약간 잠기거나 기침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좀 그 부분은 양해 부탁 좀 드립니다. 강아지 에디슨병의 제2의 어제 여름이라고 6살 된 웰시코기가 다녀갔습니다. 이 여름의 문제는 일단 가려움증이 전신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려움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에디슨병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동물병원을 하면서 병명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에디슨병을 치료하는 약이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테로이드제를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와 또 가려움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하다가 보호자분께서는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와 또 에디슨 이 두 질병을 어떻게 함께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에디슨병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디슨병의 공식적인 병명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쿠싱을 말씀드렸을 때 쿠싱 관련 영상은 이후에 카드 뉴스를 보시면 되고요. 쿠싱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부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신은 신장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신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겉에 피질과 그리고 안쪽에 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질과 수질에서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보시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그리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안드로겐, 그리고 케타콜라민, 그리고 펩타이드 이런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이러한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은 당뇨 코르티코이드라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당 대사나 성장 반려, 면역 유지,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중추신경계 조절, 그리고 염류 코르티코이드 이거는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쿠싱과 그리고 에디슨, 특히 에디슨에서 문제되는 거는 요 염류 코르티코이드가 수분과 전해질 조절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신 호르몬의 기능은 몸 전체의 신체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쿠싱은 부신피질 기능이 항진된 것입니다. 이런 쿠싱의 원인은 뇌하수체 종양, 그리고 부신 종양, 그리고 의원성 이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디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에디슨은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입니다. 쿠싱과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이 에디슨의 증상은 조금 전에 당뇨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을 말씀드렸었는데 신체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쇠약해지고 또 탈수가 있게 되며 그리고 소화나 그런 기능도 떨어지면서 허탈, 설사, 그리고 저체온증이 있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몸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 에디슨의 원인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부신피질의 특발성 파괴입니다. 부신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아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쿠싱 치료를 위해서 부신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이토탄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연성, 그리고 장기간 투여하던 코르티코이드나 프로제스틴 이런 치료를 갖다 중단한 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돼서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에디슨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에디슨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고칼륨 혈증과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다음으로 저염소 혈증, 또 대사성 산증, 그리고 비위엔이나 크레아틴이 증가하고, 그리고 저혈당증, 저단백증, 저알부민 혈증, 이런 실험실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디슨병에 걸렸을 때 에디슨병 위기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가 에디슨병에 걸리는 강아지를 돌보는 분들이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으로, 혈액 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심장 박동이 저해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에디슨 치료는 혈액 내에 높은 칼륨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수액 처치, 그리고 부신 피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제를 주사 아니면 약으로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신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평생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평생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으면서 관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에디슨병에 대한 처치는 기존의 아토피에 대한 처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입니다.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스테로이드만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2차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것과 같은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 전에 먼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야기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생명에 의해서 큰 기여를 한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근데 다윈은 진화론에서 자연선택은 개체 간의 경쟁을 통해 작용하므로 자연선택은 생물이 동료들보다 완벽함을 갖추었을 때에만 그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진화론을 생각할 때, 또 오늘날 생명의 관계와 또 생명 자체를 생각할 때 경쟁을 띄워놓고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경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강조함으로 인해 사람들은 생명의 온전한 모습을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명의 온전한 이해를 돕는데 이 마뚜라나와 바렐라의 알메나무라는 유책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의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마뚜라나와 바렐라는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상호 협동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상호 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가 있으면 그 유기체가 그냥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 또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때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방식으로 공생하고 또 공진화하고 그러한 다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생명체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주변의 요소들과 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이 동적 평형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는 이 좌우의 균형을 적절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전거 타는 것이 익숙해지면 가만히 있는 것지만 눈에 띄지 않게 좌우의 균형을 맞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생명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신체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서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생명의 역사, 35억 년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세계와 그런 동적 평형 관계를 갖고 또 내부의 신체 기능 또한 그런 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이 생명체들 각각을 보면 모두 이렇게 건강하고 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고래가 사는 이 환경, 여기에 바이러스, 세균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도 고래는 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환경과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들이 35억 년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동적 평형을 이루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도록 진화를 해왔습니다. 생명 진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의 환경에서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왔다는 것. 이게 생명 진화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정치, 경제적인 그런 인류의 흑역사가 있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접근은 지금 서양의학은 환원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가지로 질병을 환원시켜 버립니다. 전염병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아니면 감염병은 세균 때문이다. 그리고 쿠싱이나 아니면 지금 에디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부신 피질 때문이다. 그렇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니면 어떤 장기 문제로 환원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질병을 어떤 한 요소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에디슨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그런 대증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질병의 접근을 질병은 건강하게 살도록 진화되는데 왜 병에 걸렸는가라고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보면 에디슨병의 원인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부신피질의 특발성 파괴가 주된 원인인데 이 특발성이란 말, 현대의학에서 많은 질병들, 특히 만성질병들의 원인들은 80% 이상을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이 특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첨단 과학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의학이 과연 원인을 모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은 부신피질의 특발성 파괴 이것을 1차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거는 원인이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한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부신피질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신피질을 파괴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에디슨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이 책, 개, 고양이, 자연주의, 육아백과 이 책에서 보면 부신피질 기능증의 첫 번째 원인으로 부신을 공격하여 손상을 입히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과잉된 면역이 부신피질을 공격해서
부신피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에디슨병의 원인을 정리하면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부신피질 기능이 억제된 것, 그리고 면역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면역 과잉, 임뮨 하이퍼 센시티비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강아지 아토피에 대해서 초기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현대의학은 아토피를 임뮨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역이 너무 과잉돼서 발생하는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잉된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토피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면역이 왜 과잉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조울증이라는 병을 아실 것입니다. 이 조울증이라는 거, 어떨 때는 기분이 너무 업되고 또 어떨 때는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조증과 우울증을 보이는 조울증, 이 조증과 우울증이 별개의 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울증은 한 세트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일정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이 너무 바닥으로, 또 어떨 때는 너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이 우울증과 조증, 요거는 결국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질병입니다. 부신피질과 관련돼서 쿠신과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두 질병 또한 부신 기능이 너무 억압되면 에디슨이 되는 거고, 부신피질 기능이 너무 항진되면 쿠싱이 되는 것입니다. 양극단의 증상을 보이지만 원인은 결국은 뭔가가 부신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그래서 부신이 이 정상 범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동적 평형을 이루는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어떤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강아지의 어떤 체질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개는 쿠싱, 어떤 개는 에디슨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에디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디슨병 위기, 심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서 투여하고 있는 약은 서서히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천연 소금을 공급하고, 그리고 부신 기능 개선을 위해서 통곡물, 그리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러한 음식으로 체질 개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신을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부신 자체가 필요해지고, 그로 인해서 에디슨 상태가 되지 않도록 부신 호르몬 분비를 과잉 자극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배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결국은 제가 강아지 아토피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런 강아지 아토피를 유발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계속 억압했을 때 결국은 쿠싱 아니면 에디슨, 이런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아주 드물게 접하게 되는 에디슨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에디슨이라는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강아지의 다양한 질병에 있어서 현대의학이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는 다양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강아지 아토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